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가르침은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가장 위험한 징조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영혼의 어두운 면을 밝혀줍니다. 융의 접근 방식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위험을 알아차리고 변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림자가 당신을 덮친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댓글에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여기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아는 것은 삶에서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가장 위험한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융에 따르면 위험의 근원. 칼 구스타프 융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눈에 보이는 측면만이 아닙니다. 모든 개인 내부에는 사회적 기대에 의해 억압되고 직면하기를 꺼리는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융은 이 내면의 어두운 영역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위험 자체는 그림자의 직접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경험입니다. 융의 기본적인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 안에 진정한 위협이 커집니다. 그림자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억압된 감정, 욕망, 충동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측면이 더 많이 억압될수록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해지고 결국 조용히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이 어둠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억압된 에너지에 포로가 되어 자신도 모르게 환경에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대한 완전한 인식 부족. 융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 부족은 개인을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위협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의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외부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공격성, 질투, 그리고 거부된 욕망을 외부인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의식적으로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가장 순수한 형태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타인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신뢰할 만하고 권위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어둠을 마주해 본 적이 없기에 위기의 순간에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위험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개인 발달의 근본적인 목표는 개성화, 즉 자아의 모든 부분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배제하고 억압하거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을 거짓 자아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융의 경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부 세계에서만 악을 찾고 자신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위험은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 길을 잃은 사람의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이 그림자 원형, 억압된 자아의 얼굴, 칼 융의 심리학 체계에서 그림자라는 개념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있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압된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측면은 종종 개인이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비난받는다고 생각하는 충동, 욕망, 그리고 경향으로 구성됩니다. 그림자는 악하거나 파괴적인 경향뿐만 아니라 개인이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잠재력, 억압된 창의성, 표현되지 않은 욕망, 그리고 무시된 강점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는 어둠일 뿐만 아니라 변화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싸울 용기가 부족할 때 이 잠재력은 개인의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으로 변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수록 더욱 복잡하고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대개 파괴적인 행동을 한 후에야 그림자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거나 아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개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어떤 면을
억압하고 받아들여지는 정체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 질투, 이기심, 선격과 같은 원치 않는 감정은 무시되고 무의식 속으로 밀려들어 그림자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된 부분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야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이는 개인의 내적 통합성을 손상하는 분열을 초래합니다. 윤근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림자에 이끌리게 되고 이는 성격의 균형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가 더 많이 억압될수록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림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근거 없는 비난, 뿌리 깊은 열등감 또는 타인의 결점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 등입니다. 그림자 원형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도 작용합니다. 융에 따르면 각 문화는 자신에게 맞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만듭니다. 이 가면 뒤에는 그 문화가 억압했던 그림자적 측면들이 축적됩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한 이러한 억압된 내용은 사회적 위기, 폭력적 경향, 소외의 형태로 표출됩니다. 따라서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개인적인 용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리적 투사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은 현실 인식을 잃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구축해온 이상적인 자아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과 더 정직하고 더 완전하며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마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변형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림자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 관점에서 그림자 원형이 사람의 가장 어둡지만 가장 희망적인 측면인 이유입니다. 물론 이에 맞서 싸울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3. 위험 신호 자각 부족.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지닌 가장 위험한 잠재력은 그림자가 아니라 이 그림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험입니다. 융의 심리체계에서 자각은 개인의 내적 발달, 여정의 초석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의식적이고 억압된 경향과 어두운 면을 더 잘 보지 못할수록 그림자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신호는 자신을 완전히 선한 존재로 여기고 내적 비판에 귀를 닫으며 자신의 어두운 면의 존재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윤근 이러한 상태를 영적인 둔감함, 심지어 심리적 마비로 봅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결코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달이 멈추는 이 시점에서 개인은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 파괴적인 에너지를 먹고 사는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책임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실수, 모든 갈등, 모든 실패는 분명히 외부 원인에 기인합니다. 이는 개인의 관계를 왜곡하고 현실을 조작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을 거짓된 자아감에 가두어 둡니다. 윤근 특히 자신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상황을 자주 관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덕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내면의 어둠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모든 것에 짐을 지고 살아가며 이러한 억압된 내용은 위기의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면의 분노, 질투, 오만 또는 억압된 욕망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타인에게 덮어씌웁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단기적으로는 개인에게 안도감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사 덕분에 개인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지 않게 되고 결국 그림자에 맞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윤근 이러한 상황을 일종의 영적 실명으로 묘사합니다. 겉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종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행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융의 접근 방식에서 위험한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각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불균형을 숨기는데 능숙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내면의 그림자와 접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억압된 면들이 적절한 계기를 통해 갑자기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윤기 가장 경고하는 위험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도움이 되고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폭발할 수 있다는 분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근 각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의식의 힘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되지만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변화의 힘이 됩니다. 의식의 부족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도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개인들이 사회를 형성할 때 이 억압된 어둠은 집단적 투사로 변합니다. 윤근 전쟁, 이념적 광신주의, 그리고 사회적 분노의 폭발을 이러한 집단적 그림자 투사의 결과로 봅니다. 따라서 의식의 부재는 개인의 영적 균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융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 안의 어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이트 가면 페르소나, 사회를 위해 쓴 거짓 얼굴. 칼 융의 심리학적 이해에서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수용을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자기층입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연극 가면을 의미하며 이 비유는 매우 적절합니다. 윤게 따르면 사람은 배우처럼 사회에서 역할을 하며 환경, 관계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합니다. 이러한 가면 덕분에 사람은 사회와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실에서 규율을 지키고 의사는 병원에서 진지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부정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종의 사회적 적응 기술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이 쓴 가면이 진정한 자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위험이 발생합니다. 융의 경고는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자신의 고유한 본성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페르소나는 처음에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을 판단과 배제로부터 보호하고 받아들여지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면은 개인의 내면 세계의 혼돈을 억누르는 커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외부 세계의 기대에 지나치게 적응하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윤기 말하는 내적 소외를 초래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을 성공적으로 연기하는 동안 개인은 자신의 내면 정체성과의 연결을 끊습니다. 이러한 분리가 깊어질수록 겉으로는 행복하고 기능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면에는 의미의 공허함, 내면의 피로, 그리고 심리적 고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감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의 성공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무려합니다.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페르소나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영적 발전 측면에서 큰 함정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개성화, 즉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은 가면을 벗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 그림자, 그리고 억압된 측면들을 더 깊이 파고들도록 요구합니다. 가면을 벗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면은 오랫동안 정체성을 보호하고 개인을 살아있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영혼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하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융의 철학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지 않는 한 영적으로 불완전합니다. 페르소나는 완전히 나쁘거나 잘못된 구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개인이 이 사회적 가면과 동일시하고 그것을 진정한 자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의 사람은 가면 뒤에 숨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깊이 뿌리 박힌 정체성 갈등을 억누르고
표면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가면 뒤에 숨은 얼굴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윤근 이 과정을 개성화로 정의하며 개인적 통합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만 가면을 벗을 수 있고, 가면을 벗었을 때야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억압된 감정의 폭발. 칼융에 따르면 인간 영혼의 가장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측면 중 하나는 억압된 감정이 잠재의식에 축적되어 통제할 수 없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조화라는 명분으로 분노, 질투, 연약함, 수치심, 깊은 욕망 등 여러 감정을 억압합니다. 이러한 억압은 단기적으로는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융의 체계에서는 어떤 내용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으로 밀려든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내면의 갈등은 그곳에 계속 존재하며 충분한 에너지가 축적되면 출구를 찾습니다. 이러한 출구는 종종 통제 불가능하고 파괴적이며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윤기, 그림자라고 부르는 원형적 구조 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는 개인의 나쁘거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그들이 억압해온 잠재력과 감정의 강도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갈등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분노를 표출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침착하고 이해심이 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러한 억압된 에너지의 표출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폭발은 개인의 의식적인 자아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근원이 이제 무의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근 진정한 위험은 내면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이러한 억압된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억압된 감정의 폭발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나타납니다. 윤에 따르면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신성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억압된 분노는 위장 장애로, 삼키지 못한 원망은 인후통으로, 살아내지 못한 슬픔은 만성 피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억압된 감정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분노는 경계가 무너졌음을, 두려움은 불안감이나 트라우마의 흔적을, 슬픔은 우리가 여전히 상실을 애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억압되면 무의식은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가혹하고 날카롭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높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내면으로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될 경우 파괴적인 관계, 정서적 학대 또는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과 같은 형태로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윤기 제시하는 해결책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압한다고 해서 감정이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변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근 개인이 감정 인식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에 맞서고 이해하고 변화시키고 폭발할 준비가 된 에너지를 창의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온전함을 보호하고 사회적 평화를 증진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의 심리학에서 억압된 감정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위협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에 해로운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주변 환경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에게서 가장 위험한 징후 중 하나는 내면의 감정을 억누르고 표면적으로는 균형 상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균형 속에서 자라나는 억압된 에너지는 언젠가 통제할 수 없이 폭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균형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달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개인의 내면의 평화와 사회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조스 투사, 타인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개념 중 하나는 투사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받아들이거나 억압하거나 마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 특히 그림자 면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투사함으로써 경험합니다. 이러한 투사 메커니즘은 개인의 영적 온전함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체계처럼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깊은 갈등, 건강하지 못한 관계망, 그리고 현실과의 연결 손상을 초래합니다. 투사는 타인에게서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보는 환상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타인의 공격성으로, 질투를 주변 사람들의 악으로, 억압된 야망을 타인의 탐욕으로 돌립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는 대신 개인은 그것을 소외시키고 외면화하고 심지어 악마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게 따르면 투사는 자각 부족과 영적 미성숙의 징후입니다.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면함으로써 사람은 영적 발달 과정을 멈춥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소외로 이어집니다. 개인은 타인에게 느끼는 분노, 증오, 경멸의 진정한 이유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투사 기제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대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발한 우아하지만 파괴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으로 복잡한 방어 기제는 감정적 차원에서 매우 강렬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투사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윤근 집단 투사가 사회의 적대감, 차별, 그리고 양극화를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한 집단의 내부 모순과 억압된 콤플렉스를 다른 집단에 투사하는 것은 역사 전반에 걸쳐 전쟁, 차별, 종교 또는 민족 갈등의 근간이 되는 심리적 역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그들은 악하다라는 믿음은 종종 투사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회는 자신의 단점을 보는 대신 이를 외부 세계의 상상 속 적에게 돌리고 영적인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투사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사람들은 분노, 두려움, 증오심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융이 이 주제에 대해 내린 가장 두드러진 경고 중 하나는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사는 그림자가 숨겨진 채로 남아있는 가장 교활한 방법입니다. 개인이 이 메커니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분노, 실망, 두려움, 죄책감을 외부의 누군가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고 개인의 영적 성장을 막습니다. 그러나 투사를 인지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윤게 따르면 투사는 사람이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지 못하게 하고 인식을 흐리게 하며 개인을 환상의 현실 속에서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그림자를 발견하여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면 그림자와 통합되어 자유로워집니다. 7. 가장 위험한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칼 융의 심리학 체계에서 그림자는 인간 본성에 어둡고 억압되며 일반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측면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융의 진정한 경고는 그림자의 존재보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가장 깊은 내면의 현실과 단절됩니다. 이러한 단절은 개인의 온전함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개인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억압된 모든 것을 외부 세계에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알지 못하지만 공격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질투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타인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억누르지만 타인의 실수를 확대합니다. 윤게 따르면 이러한 무의식 상태는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둠을 외부 세계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조화롭고 존중하며 심지어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적인 모습 뒤에는 억압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인식되지 않는 한 무의식으로부터 방향을 제시합니다. 윤근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림자에 의식적으로 맞서지 않는 사람은 그 영향에 노출되어 자신의 운명이 그림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자가 인식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억압된 콤플렉스, 어린 시절의 상처, 내면의 두려움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위협이 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발달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힘이 커질수록 이 힘은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적 틀에서 무의식의 힘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림자가 인식되지 않을 때 개인의 성격은 분열됩니다. 의식적인 자아는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억압된 어두운 면들은 여전히 이면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들은 위기에 순간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도덕적 갈등이 발생할 때 갑자기 표면화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폭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종종 부정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개인적 의무이자 사회적 의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 또한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타인에게 반사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종종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 내부의 어둠을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내면 세계의 혼돈을 부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모든 악을 찾고 적을 만들고 이 적들과 싸우면서 더욱 급진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래한 수많은 파괴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받아들이고 어두운 면과 화해하며 이러한 면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대면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 내면의 정직함, 그리고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에 더욱 자비롭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융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영적 온전함은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 속으로 통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만 개인은 내면의 자유를 얻고 외부 세계에서 더욱 건설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의식적인 사람은 그림자에 맞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8. 해방의 길, 자기 인식과 온전함. 칼 융의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직면할 용기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직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남아 우리가 억압하고 숨기며 종종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측면들과도 가능합니다. 윤기에 따르면 개인의 삶에서 진정한 과제는 이러한 억압된 측면들을 알아차리고 이를 성격에 통합함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파편화된 영혼은 외부 세계에서 스스로 의미 있는 길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면적으로 통합될 때에만 외부 조건에 저항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것은 분리 과정이 아니라 통합 과정입니다. 사람의 의식적인 자아가 자신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다른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깨달을 때 내적인 균형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개인은 수년간 쌓아온 거짓된 정체성과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주침은 또한 영적인 탄생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는 곳에서 진정한 자아가 싹 틉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르며 이것이 인간이 영적 성숙에 도달하는 가장 높은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개성화는 성격의 모든 측면, 즉 선과 악, 어둠과 빛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수동성이나 굴복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입니다. 해방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자신에게 느끼는 정직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비친 모습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비난, 투사, 부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서 보는 어둠이 사실 자신 안에 있는 반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꿈 되풀이되는 감정, 내면의 불안, 이해할 수 없는 반응, 이 모든 것은 억압된 면의 발현입니다. 이러한 신회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무의식의 인도 아래 자신만의 내면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어둠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적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이 점에 대한 융의 조언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는 자는 그림자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림자와 친구가 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림자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의 빛은 그 어둠을 인식했기에 더욱 밝게 빛납니다. 온전함은 메마른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모순과 화해한 영혼의 평화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융의 가르침의 본질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에 기반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의식은 자각을 가져오고 자각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림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그 그림자에 맞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이 영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 융이 지적하는 이 가장 위험한 상황은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림자와 맺고 있는 복잡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인 경고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발전과 자기 인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내딛어야 할 용감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상에서 언급된 위험은 사실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할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무능력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함으로써 삶에서 어떤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이 여정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유료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 세계에서 새로운 발견을 만나보겠습니다.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의식하고 자각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